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굉장히 빈도가 높죠. 과민성 장증후군은 뭐 주변에서도 아마 흔히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제일 정확하게 딱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로마 기준이라고 있습니다. 이제 의사들이 이걸 진단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준이에요. 이게 이제 3판이 있고 4판이 있고 그러는데 2006년도에 나온 게 3판이고 이 4판이 새로 2016년인가 이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3판을 쓰다가 이 4판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죠. 이게 이제 뭐냐면 과민성 장증후군이 뭐냐면 일단 반복되는 복통이 있어야 됩니다. 반복되는 복통. 배가 아파야 돼요. 그러니까 배가 아프지 않으면 과민성 장증후군 아니에요. 약간 불편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. 이제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얼마나 있느냐. 근데 복통이 뭐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. 일주일에 하루 이상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아픈 거 가지고 과민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있어야 돼.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. 요게 이제 기본이고요. 복통이라는 거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있었어야 된다는 이런 게 이제 기본이고요.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다음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됩니다. 2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요. 배변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. 배변과 연관. 변을 보고 나서 이런 복통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호전이 될 수도 있고요.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변 보는 거하고 뭔가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배변의 빈도 변화. 더 뭐 이런 복통이랑 일주일에 하루 이상 있으면서 빈도가 뭐 늘어났건 줄어들었건 빈도 변화가 같이 있는 거. 세 번째는 이 대변의 변의 형태가 뭐 많이 변했다든지.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2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반복되는 복통이 있어야 되고요. 일주일에 하루 이상 있어야 되고 지난 3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다음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데 다 배변 얘기죠. 배변과 연관이 있어야 되고 빈도가 변해야 되고 형태가 변하는 이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이제 이 기준에 우선하는 대전제가 있어요. 대전제. 이 대전제가 뭐냐면 기질적 원인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. 기질적 원인이 없어야 한다. 이게 더 중요해요, 사실은.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이게 과민성 장증후군이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혹시 기질적 원인이 있다는 건 이걸 뭔가 다른 걸로 치료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다른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기질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? 모든 뭐 다 병이죠. 뭐 궤양성 대장염 같은 거, 궤양성 대장염이나 뭐 크론 같은 염증성 장질환, 혹은 뭐 대장암도 될 수 있고요. 대장암도 기질적 원인이 될 수 있고, 대장암도 뭐 반복되는 복통 뭐 일주일에 하루 이상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. 변이랑 연관이 있고 그런 거 있고, 또 세균에 감염됐을 수도 있고 감염성 대장염이 왔을 수도 있고 이 등등등등 뭐 이런 원인이 아니어야지 이게 이제 진단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 기준 4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